문성아입니다. 지나가던 문과생입니다. 얼마 전 뉴스가 떴습니다. 민희진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게 과태료를 부과받았죠. 그 외에도 이래저래 법적인 싸움에서 철저하게 말리는 것 같으시던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민희진 씨 측이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니 일단 지켜는 봐야겠군요. 중립기어. 사실 지난 NJG 영상의 성과가 하도 좋았더래서 솔직히 그 여세를 몰아 좀 더 이슈를 다루고 싶었습니다만 그냥 뉴스에 나오는 것마다 깔끔하게 패배하고 계셔서 키워드가 좀처럼 안 뜨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냥 하루 반짝하더니 키워드가 쏙 기어들어가 버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변명거리라도 있어야 가십이 될 테고 변명할 게 없으면 발악이라도 해야 관전 포인트가 생기는데 그냥 뉴스가 뜨자마자 아예가 오더블피스 패배 선언밖에 나올 게 없으니 이건 마치 누구네 제빵 유비같이 된 노은 마들렌 반죽 마냥 뭐가 부풀어 오를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민희진 씨라는 사람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조회수 빨대 꽂자 이전에 예전부터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어요. 콘텐츠 제작자로서 민희진 씨에 대한 인정과 비판이 나름 복잡하게 뒤엉켜 있거든요. 일단 민희진 씨가 욕을 먹는 이유는 일단 업무 역량과 무관하다는 것은 확실히 해두고 갑시다. 민희진 씨의 프로듀서로서의 능력은 천재적이에요. 물론 유진스의 성공이 그녀의 순수한 창작물이 아닌 건 압니다. 전체적인 컨셉은 00년대에 유행하던 청순 컨셉을 복구시킨 것에 가깝고 그 스타일링이나 음악적 특색도 그러하죠. 하지만 간과해선 안 되는 것이 그걸 그때 거기에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청순 컨셉이라는 것은 사실 뉴진스가 등장하기 직전까지도 뱀을 취급받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세상은 블랙핑크가 주도하는 걸크러쉬의 질서를 거부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때 민희진 씨가 그 시장의 틈새를 정확히 간파하고 정확한 아이템을 시장에 던진 겁니다. 이건 상당한 기획자로서의 안목이죠. 물론 뉴진스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쳐바른 것은 맞습니다. 어지간한 중소 여돌 데뷔 예산을 뮤비 하나에 태웠으니까요. 하지만 그 돈 바른다고 그 실적 나온다는 보장은 없을 뿐더러 이제는 통수 맞고 복수기가 되어버린 우리 블로그 방시혁 의장님의 주머니에서 그 돈이 나올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은 민희진 씨라는 사람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힘들었겠죠. 왜요? 능력까진 맞았잖아요. 전 이 채널을 열기 전부터도 이래저래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민희진 씨의 그 대단한 역량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죠. 재능으로 전주를 휘둘러버리는 카리스마십이란 모든 창작자의 로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기존의 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능력만으로 존재 가치를 증명하다니 이게 레알 해적왕이지 뭡니까? 그런 능력에도 불구하고 민희진 씨에 대한 민심이 동학군 앞에 조병감 마냥 개박살이 난 것은 역시나 통수 때문입니다. 창작이 어디 공짜로 됩니까? 창작자는 밥 굶어도 안 죽습니까? 역사적으로 모든 예술의 뒤에는 후원이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이 그 비싼 미술 재료들을 무슨 돈으로 구했겠으며 우리네 한국화가 도와서 없이 어떻게 그려졌겠습니까? 창작자의 고충이 전주들의 등살에 떠밀려 원치 않는 상업성에 매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부당한 만큼 재능 하나 믿고 전주 등쳐먹으려 드는 것도 부당한 일입니다. 내 재능을 믿어주는 후원자가 없다면 미켈란젤로도 시위에서 포켓몬 빵 품절 안내문이나 그리고 있어야 돼요. 돈과 예술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서로 동등한 것이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배하는 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거래는 비교 우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술적 갈망은 있지만 재능이 없는 부자가 예술적 재능이 있지만 돈이 없는 예술가를 알아보고 후원해줄 때 양측은 각자의 목마름을 서로를 통해 해소하게 되죠. 이 윈윈 관계가 인생사 전반의 황금률이고 이게 문서화된 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계약은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결국 그 계약이라는 문서 너머에는 서로에 대한 호의, 그 호혜적 관계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문서만이 계약의 신성성의 전부였다면 우리는 독소조항에 대해 그토록 분노할 이유가 없었겠죠. 민희진 씨의 싸움이 일방적인 처발림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계약서 조항이 어떠하든 민희진 씨는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했던 방시혁 의장의 호의를 아기로 돌려주었다는 점에 대해 대중의 확신이 깊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민희진 씨가 아일리시 뉴진스를 카피했다든가 르세라핌 런칭에 자신의 네임밸류를 도용했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이브 측이 먼저 아기로 다가왔다는 주장을 했지만 애새끼 땡깡보다 설득력 없는 소리죠. 뉴진스의 청순 컨셉은 민희진 씨만의 거품이 아닐 뿐더러 어두어 설립과 뉴진스 앨범 제작에 도합 300억에 가까운 생돈을 때려박았으면 도의적으로 그 정도 권리는 있다고 봐야죠. 돈이 땅 파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런 와중에도 뉴진스 꼬꼬마들은 또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하쪽으로 들어가는 한 고우조 유방이 잔도 불태우듯 자기 인생 후퇴길마저 조사버리고서 배수진을 치고 있는 뉴진스 5인방을 보노라니 이것마저도 재능충인 건가 그런 씁쓸한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불기의 객이 되어버리는 민희진 씨와 그녀의 생존 전략에 휘말려 라따뚜이 당하다가 버림받아버린 뉴진스의 현실, 아무래도 이 이야기의 끝은 비극이 될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만 마저 지나가겠습니다.